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인 그레이스 홀은 예배, 세미나, 음악회, 각종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둘루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교 문화는 G미션이 함께합니다.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6월 29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북조지아와 애틀랜타 일대에 올여름 가장 강력한 폭염이 찾아오면서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28일 일요일인 애틀랜타의 낮 최고 기온은 95도, 코빙턴은 96도, 밀리지빌은 9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29일 월요일에는 폭염이 더욱 심해집니다.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제스퍼, 모건, 그린카운티 등 애틀랜타 남부와 동부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는 최고 105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주의보 적용 지역은 월요일 북조지아 대부분으로 확대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106도에서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중부 조지아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112도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틀랜타 도심은 112도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월요일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기상당국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비 소식은 많지 않습니다. 애틀랜타의 강수 확률은 20% 수준으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지나가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이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은 95에서 97도를 유지하고 높은 습도로 인해 실제 체감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는 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한편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 근로자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방치하지 말고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지아주 민주당의 연방 상원 후보와 주지사 후보가 공화당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열고 11월 본선 승리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존 오소프 의원과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이샤 랜스 보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은 27일 사바나 케오 아이언웍스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의료비 부담, 생활비 상승, 교육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오소프 의원은 연설 대부분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상원 후보인 마이크 콜린스를 트럼프의 꼭두각시라고 지칭하며 100만 명이 넘는 조지아 주민의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올랐고 3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콜린스 의원에 대해 연방 조사를 받고 있으며 상원의원으로서 필요한 판단력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기존의 비판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이에 바텀스 후보도 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을 겨냥해 조지아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나는 판사와 시장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왔고 상대 후보는 10억 달러 이상의 수의 계약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벤 존스 사바나 시장을 비롯한 지역 민주당 인사들도 참석해 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행사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의료 접근성 확대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조지아 연방 상원 선거는 올해 중간 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소프 의원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동 유세를 시작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생활비 안정,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공동 선거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안락사 없는 동물 보호소에서 총상 흔적이 있는 개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홈볼트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한 결과 개사체 117구와 개 두개골 21개,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사체 79 가운데 상당수에서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호소 헛간에서는 개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됐고 이와 함께 개 목걸이 600여 개도 발견됐습니다. 보호소 밖 들판에는 심하게 부패한 개 사체들이 있었으나 훼손 상태가 심해 현장에서 위치만 기록한 뒤 그대로 매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안관 사무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5년 1월 이후 이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 730여 마리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보호소 운영 과정에서 동물 학대와 함께 보호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볼트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처리해야 할 방대한 양의 자료와 조사해야 할 증인, 분석해야 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호소 설립자인 셰넌 미란다는 지난 18일 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직원과 자원봉사자, 다른 동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행동 문제를 보인 개들을 안락사시킨 일은 일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은 동물권 활동가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해 보호소 인근 부지를 구입해 출입 상황을 지켜보던 중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지난 4월 다른 활동가와 함께 보호소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개사체 8구를 직접 발굴해 보안관에게 신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안관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해 동물 매장 흔적을 찾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미국 소비자들이 고물가 속에서도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필요한 소비자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28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미국 내 전체 온라인 매출은 26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프라임데이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데이터 연구업체인 어도비 애널리스틱스가 앞서 제시한 추정치 263억 달러를 웃돈 수치입니다. 전자제품, 의류, 완구 등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이 이루어진 가운데 강한 할인이 소비자들을 고가 상품 구매로 이끌었다고 어도비는 분석했습니다. 또 후불 결제 주문 비중은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가구별 지출은 뒷걸음쳤습니다. 소비자 조사업체 누메레이터에 따르면 4일간 가구당 아마존 평균 지출액은 143달러로 전년 대비 8.3% 줄었습니다. 평균 주문액도 47.66달러로 전년에서 줄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의 리테일 부문 대표는 소비자들이 더 쓰는 게 아니라 좋은 할인을 찾아 지갑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곤한 소비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애널리스트는 전년 대비 11.1% 늘어난 세금 환급금이 소비를 떠받쳤지만 이 효과는 하반기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비 지표는 금리 결정을 앞둔 케빈 오시 신임 의장 체제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1%로 치솟은 가운데 소비마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자 연준의 금리 동결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는 꺾이지 않았다며 금리 인상을 피하길 바라는 시장에 데이터가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이달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물가 안정을 12차례 강조하며 매파적 기조를 천명한 만큼 소비 물가가 동시에 버티는 현재 상황은 추가 긴장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와닐 라루체 시어터에서 2026 차세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브릿지 앤 호라이즌을 주제로 GPA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학업 성적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이번 포럼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와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화려한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건강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정 안에서 건강한 대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연 주제는 마음과 건강, 소통과 관계, 진로와 대학 준비, 리더십과 영향력, 성공을 넘어 삶의 목적 등입니다. 강사진으로는 대학 입시 및 SAT 전문가 제이스님, 조지아 대학교 KT9 교수, 임상 정신건강 상담사 킴벌리 송, 조지아주 하원의원을 지낸 변호사 멜 리브스 등이 참여합니다. 한편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멘토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 행사는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형률 미주운영위원이 단독 후원합니다. 지금까지 6월 29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